네, 안녕하세요. 압구정 연세더벌의원 강병찬 원장입니다. 오늘은 허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치료해도 자꾸 아픈 허리, 습관을 고쳐야 진짜 치료가 된다. 약간 강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주변에 허리가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죠. 허리가 아프면 그냥 허리만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리가 땡기기도 하고 다리 신경이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경통 또 관절 모두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또 치료해도 자꾸 만성화가 돼서 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진짜 많은데요. 오늘 강의의 제목의 목표는 어 진짜 만성 허리병, 좌골신경통 요통에서 벗어나서 완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허리는 진짜 완치가 가능한가? 그러면 현대 척추학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신지견을 토대로 과학적이고 점진적이고 또 올바른 치료의 허리 치료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굉장히 날로 빨리빨리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평균 기대 수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태어나면 사고로 물론 여자분들이 약간 더 사시긴 하지만 남자건 여자건 이제 큰 사고로 젊었을 때 돌아가시는 분들 몇몇을 빼고는 대부분은 이게 평균 수명이기 때문에 거의 90 살을 넘게 살 수 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강의를 듣는 그 시청자분들이 50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거는 '내가 90 이상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허리라는 그 몸에서 허리는 우리가 쓰지 않은 안 쓸 수가 없죠. 상체를 지지하는 가장 기반이 되고 또 허리가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허리가 그 스테로이드 통증 치료를 하거나 수술적 치료를 어 하면서 100 살까지 버티기는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60, 70 까지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겠는데 80, 90이 돼도 내가 스스로 걷고 여행을 가고 또 일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과는 허리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수술 한두 번으로 버티기 힘든 수술하고 재발되면 굉장히 또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그 허리에 대해서 어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하고 또 치료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치료할 때 가장 포인트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된 100세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의 원인에 보면 물론 급성으로는 외상이나 스포츠 손상 같이 갑자기 다쳐서 아픈 경우 있겠지만 대부분의 만성 허리 환자들은 허리에 나쁜 자세나 동작이 쌓여서 그 부분들이 만성화돼서 허리병이 생깁니다. 허리가 아프든 다리가 저리든 보통 이제 자세와 동작이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허리 환자분들이 자세와 운동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자세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운동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나쁘면 허리가 좋아지기 힘든 거죠. 예를 들면 다이어트 할 때도 우리가 하루에 1 시간, 2 시간 열심히 뛰고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해도 '내가 운동을 많이 했어.' 그리고 집에 와서 피자하고 콜라를 드신다. 그러면 안 되겠죠. 살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허리 통증에도 내가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허리를 구부련 동작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앉는 자세가 너무 안 좋다든지 그러면 1 시간, 2 시간 운동한 거보다 하루에 몇 시간 8 시간, 10 시간 자세가 안 좋다면 허리 디스크가 찢어진 게 아물질 않아요. 그리고 신경과 인대의 병이 아물질 않고 계속 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데도 많은 환자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환자분들의 특징이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너무 열심히 하세요. 무조건 열심히. 내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일단 이제 이를 악물고 걷기 운동도 하고 헬스장 가서 근육 운동도 하고 운동으로 낫겠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 방향이 옳지 않다면 그 어 어 많은 노력들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그런 게 허리 통증이 더 악화된다든지 다리 저림이 더 심해지는 이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앉을 때 자세, 그다음에 숙일 때 자세,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 아무리 내가 바르게 앉아도 오래 앉는다, 또는 내가 걷기 운동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이 허리의 통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앉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앉을 때 우리가 좀 약간 과도하게 표현이 됐지만 보통 등 꾸부정하게 앉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골반이 일단은 이렇게 뒤로 눕게 됩니다. 골반이 눕게 되면 일자허리가 되고 허리 디스크가 딱딱해지고, 인대 뒤쪽에 있는 근육은 엉치랑 뒤에 있는 등 근육이 얇아지고 딱딱해지고,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짧아지고 딱딱해지고, 디스크도 딱딱해지고 탈수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또 쪼끔씩 찢어지게 되고요. 등이 구부정하면 이제 어깨 날개뼈도 굳어지고 목도 일자리가 되니까 목하고 어깨병, 목 디스크, 어깨 회전 증후군, 회전근개 증후군, 그다음에 골반 고관절 증후군,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가 네 가지 병이 한 번에 생기는 거죠. 네. 우리가 바르게 앉는다는 거는 척추 중립 자세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허벅지 끝에 이제 손을 이렇게 넣어 보면 뼈가 만져집니다. 허벅지 끝에 그 햄스트링이 붙는 엉치뼈 끝에 크게 만져지는 게 있는데, 거기에 체중이 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골반이 약간 앞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벨트 라인, 벨트 라인이 손바닥 하나가 이게 뒤에 들어갈 정도로 허리가 이제 C자 커브를 그리게 돼야죠. 그다음에 어 그 날개뼈 사이에 있는 등이 오목하게 펴져야 되고요. 귀가 어깨선에 올 정도로 가슴이, 명치가 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보면 명치에 가슴뼈가 있죠. 그 가슴뼈 끝에, 명치 끝에 보면 살이 만져집니다. 그래서 그 명치와 살, 이 뼈와 살이 딱 오목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평평하게 볼록하게 돼서 턱이 들릴 정도로 등을 펴 주는 것이 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깨와 목은 앉는 자세, 등만 펴도 병이 진행되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료만 잘하면 또 잘 유지가 되는 특성이 있는데, 허리는 그 앉는 자세뿐만 아니라 이 숙이는 자세를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닥에 있는, 아니면 내가 좀 아래쪽에 있는 물건들을 볼 때 다리를 쭉 펴고 바로 상체를 숙일 때 등과 허리 부분이 구부러지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앉을 때 안 좋은 자세로 보통 20 대 30 대까지는 좀 덜하지만, 만약에 디스크가 오랫동안 앉는 자세가 안 좋아서 딱딱해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숙일 때 허리를 꼬부랐다 폈다 하면 디스크 뒤쪽이 찢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어쩔 수 없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30, 40, 50이 되면서 점점 이제 병이 진행되는 거죠. 왜 자꾸 디스크 하느냐. 우리가 허리는 5 개의 뼈와 5 개의 디스크가 있는데, 뼈는 튼튼하죠. 근데 디스크는 물렁뼈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딱딱해진 다음에 찢어지면 그다음에 뼈와 신경이 병이 진행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숙일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미리 아프기 전에, 또는 내가 허리가 아프다, 치료를 받고 있다, 그게 어떤 치료건 이 숙일 때, 앉을 때 자세를 바꾸는 건 기본이고요. 숙일 때 고관절을 쓰는 고관절 경첩 자세라고 합니다.
영어로 힙 힌지라고 하는데요. 이 허리랑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상체를 숙일 때 엉덩이 관절을 뒤로 빼서 엉덩이 관절에서 상체를 숙이는 이런 자세가 습관화돼야 되는 거죠. 이분은 이제 운동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 자세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항상 이 동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힙힌지 자세를 알려드리면 자꾸 엉덩이를 앉아서 스쿼트 자세가 나오시는 분인데 이런 자세로 뭐 바닥에 있는 물건을 뭐 택배를 옮긴다든지 자주 일을 하신다, 집안일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무릎과 허리, 발목이 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운동선수기 때문에 허리가 좀 이렇게 평평해 보이지만 우리들은 보통 앉으면 엉덩이가 이렇게 윙크가 되죠. 엉덩이가 허리가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쪼그리는 자세는 무릎과 허리에 굉장히 안 좋다. 보통 무릎이나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고관절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서 힙힌지 자세나 아니면 여긴 없지만 런지 자세처럼 몇 가지 좀 얕은 의자를 쓴다든지 무릎을 뻗고요. 그런 몇 가지 응용 자세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나빠지는 4단계를 한번 보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자세가 첫 번째죠. 그리고 앉을 때 꾸부정, 그다음에 상체를 숙일 때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 우리가 항상 하는 동작이죠. 이렇게 되면 이 자체가 디스크와 협착의 원인이 된다. 협착이 디스크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디스크가 오래되면 디스크가 딱딱하고 얇아지고 만성 디스크가 되면 뒤에 있는 그 신경 뒤에 후관절이라고 해서 관절증이 생기면 관절 인대가 두꺼워지죠. 그러면 디스크가 오래돼서 관절 인대가 두꺼워져서 디스크와 관절 사이에 신경이 좁아진 좁을 협자를 써서 협착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병이 아니고 원인은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자세와 동작으로 디스크가 딱딱해지고 물론 근막이나 인대도 딱딱해지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3주에서 6주 좀 안전가려하고 치료하고 하면 많이 회복이 되는데 이 디스크는 연골이기 때문에 엄마 뱃속부터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재생도 어렵고 디스크가 찢어지면 디스크가 딱딱해진 다음에 찢어지는데 찢어지면 굉장히 안에 있는 물질들이 밖에 혈관에 노출이 되는데 엄마 뱃속부터 혈관에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면역 체계가 디스크 안에 있는 물질을 우리 몸으로 인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력한 염증을 유발하고 디스크가 딱딱하고 얇아지면서 뼈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경화증이 생긴다든지 또는 그 바로 디스크 뒤에 있는 신경이 염증과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물리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염증으로 화학적으로 신경이 시달리면 그다음부터 만성 요통이나 만성 좌골 신경통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많은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근데도 보통 이제 치료를 하는데도 잘못된 자세와 습관이 지속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계속 좋다가도 치료를 하니까 잠깐 완화되고 좋아졌다가 다시 재발하고 다시 재발하면 그 단계를 더 약을 더 세게 쓴다든지 주사 치료로 좋아졌다가 안 되면 뭐 시술이나 수술을 한다든지 자꾸 그 반복되는 병으로 병변이 점점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달, 몇 년을 보면 안 아픈 경우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100살까지 이 디스크라는 거는 원판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원판형 연골, 그 원판 타이어 같은 거죠. 그 100년 쓰는 타이어인데 이런 그 허리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결국 계속 재발이 돼서 100년을 쓰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100살까지 우리 몸을 가지고 쓰는 시대는 이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70, 80 정도 우리가 쓰고
은퇴를 하고 그렇게 노후를 준비를 했는데 90이 넘어서면서까지도 여행을 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허리는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세와 습관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허리 디스크가 느끼는 압력을 보면 보통 누워 있을 때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25kg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 이제 이렇게 여기가 자세에 따라서 허리 디스크가 느끼는 압력이 25kg, 75kg, 100kg. 근데 우리가 서서 구부리면 아까 구부리면 상체의 가장 밑에가 이제 허리가 있으니까 100 에서 200 까지 압력을 받게 되죠. 근데 앉아 있을 때는 우리가 150 에서 한 300 정도 자세에 따라서 허리 디스크가 느끼는 압력이 바뀌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지하철에서 오래 서 있거나 1 시간 동안 걷는다. 그러면 우리가 몸이 굉장히 피곤해지는데 앉아 있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디스크 입장에서는 압력이 다르다. 이거는 마치 내가 편한 자세가 꼭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왜 힘들까? 보면 근육이 힘든 거죠. 다리 근육과 등 근육이 많으니까 우리가 근육이 좀 피로감을 느끼는 건데 어 그렇다고 이제 허리 디스크 입장에서는 서 있는 게 훨씬 압력이 더 수월한 거죠. 우리가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꾸부정하게 기대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증상이 없이 천천히 디스크가 딱딱해지다가 어느 순간 디스크 파열이 누적되면 염증과 어떤 병이 진행되면 그제서야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거는 지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 무게는 보통 4에서 5kg가 됩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는 머리 무게만 받치면 되니까 보통 4에서 5kg 정도 부담을 받는데 목을 숙이게 되면 10kg에서 30kg까지 보통 45도를 숙이면 20kg 정도의 압력을 받는데 20kg라면은 1리터 생수가 20개예요. 그러면 머리에 1리터 생수를 20개를 이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우리가 디스크가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노트북 같은 그 미디어를 쓰면서 목 디스크 환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등을 펴고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MRI 소견을 한번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리는 5개의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 사이에 이렇게 동그란 연골이 있는데 이건 제 MRI죠. 저는 허리가 별로 안 아픈데 이제 주로 이제 진료도 보고 시술도 하고 하니까 왔다 갔다 앉아 있는 시간도 좀 줄이고 허리를 자꾸 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다행히 아직은 디스크가 괜찮은데 요통도 없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3-4번 쪽에 그 디스크 이 초록색 부분의 단면을 보면 우리가 디스크가 까만 타이어 안에 하얀 젤리, MRI에서 하얀 거는 물이 많은 건데요. 물이 많아서 말랑말랑 그런 디스크고 바깥쪽은 단단한 타이어 그런 모습이고 옆에 근육이 디스크만큼 큰 허리근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가운데 신경이 중요하니까 신경은 신경막 안에 이렇게 물 안에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T자형 뼈로 이렇게 관절과 뼈가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있고 거기에 등 근육이 이렇게 붙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정상 허리 MRI가 될 수 있고 보통 우리가 자세가 안 좋으면 이게 구부정해지면서 앞쪽 신경 기준으로 옆에서 봤을 때 뒤쪽보다 앞쪽이 압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C자 커브가 있을 때 보통 앉을 때 압력이 7대 3 으로 앞쪽에 70% 그다음에 뒤쪽에 30% 체중을 받는데 우리가 앉아 있을 때는 상체의 무게가 허리 골반은 이제 그 통뼈니까 허리로 집중이 되죠. 근데 서 있거나 걸을 때는 하체로 일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근육은 힘들지만 앉아 있을 때
숙일 때 허리 디스크 압력이 올라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MRI는 우리 홍보 팀장님의 MRI인데 얼마 전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오셔서 검사를 했어요. MRI를 찍었는데 생각보다 안 좋아서 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3-4번 디스크가 잘 보시면 밑으로 약간 이렇게 찢어져서 흘러 있고 4-5 번은 앉아서 일을 너무 많이 하셔 갖고 그 디스크가 딱딱하고 얇아졌죠. 그러니까 딱딱하다는 거는 디스크가 어 이제 까맣고 얇아진 거죠. 그리고 충격 흡수를 못 하니까 뼈가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경화증이라고 해서 뼈 끝에 종판이 이렇게 변성이 온 거고요. 밑에 5-6번 디스크도 이렇게 탈출이 돼서 한 군데가 아프신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하고 척추 위생이라고 하거든요. 앉을 때 자세, 숙일 때 자세. 뭐 특별히 뭐 운동이나 다른 요법을 하지 않고 두 가지 약을 먹으면서 주사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척추 위생 교육을 하고 지금은 그럭저럭 일상생활을 잘 지내고 계십니다, 수술 없이. 근데 디스크가 이건 다른 분 MRI고요. 디스크가 더 오래되면 앞쪽에 디스크가 딱딱하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뒤쪽에 관절인대가 튀어나와서 신경길이 좁아진 그런 협착이라고 합니다. 이 협착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신경길이 좁아지게 되면 걷다가 보면 그 좁은 협착 부위가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어떤 염증이 있는 경우 신경이 붓게 되는데 걷다 보면 혈류가 감소해서 신경 기능이 떨어져서 걷는 게 힘들어지세요. 그러니까 허리를 구부리면 편해지고 피면은 뒤쪽에 인대가 누르니까 다리가 땡기고 자꾸 허리가 구부러지고 5 분에서 10 분, 15분 정도 걷다 보면 앉아서 쉬고 싶고 이런 거를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협착증 환자분들이 유념하실 거는 상당 부분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협착은 보통 디스크가 10 년에서 최소 뭐 10 년에서 보통 20 년, 30년 동안 진행돼서 관절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오래된 병인데 최근 몇 달 이내에 갑자기 걷기가 힘들어진 파행증이 왔다. 그렇다면 아마도 최근에 디스크나 관절에서 염증이 더 진행돼서 신경이 부어서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있을 때도 무조건 수술적 치료보다는 비수술적 치료 또 재활 치료를 먼저 해 보는 것이 최신 트렌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허리 치료의 단계를 보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주사치료 2 단계로 주사치료는 신경치료를 얘기하는데 디스크와 신경 사이에 바늘을 넣고 C자형 투시기로 조영제를 써서 정확하게 약물을 투입해서 디스크나 협착증 통증을 완화하는 건데요. 근데 보시면 신경 치료는 굉장히 그 허리병에 대해서는 혁명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최근에는 카테터를 이용한 그 여러 가지 시술, 중재적 시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비수술 치료라고 하죠. 어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를 안 될 때 시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술이라는 거는 칼이 아니라 마취 없이 이제 카테터를 이용하는 건데 카테터라는 거는 마치 심장 혈관이 막혔을 때 심장 혈관을 이렇게 마취를 해서 열어서 심장 혈관을 치료할 수도 있지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와이어 철사 같은 카테터를 이용해서 병변으로 직접 들어가서 비수술적 중재적 시술로 막힌 데를 뚫어 주듯이 허리도 일부 환자는 수술적 치료가 아니라 비수술적 중재적 시술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엔 근육을 살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이 비수술적 치료가 안 될 때 수술적 치료하는 경우가 있죠.
네. 이렇게 치료의 단계를 쌓아갈 때 보통 1 단계에서 나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어 0 단계가 있습니다, 0 단계. 어떤 치료 단계를 하든 재활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활이라는 건 우리가 환자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활센터를 간다든지 병원에 자주 온다든지. 근데 그렇게 해도 하루에 1 시간 운동하기 힘들죠. 어 센터에 온다고 해도. 그러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내 안 좋은 자세, 병을 만드는 자세를 안 하는 것. 그러니까 나쁜 자세를 안 하는 것.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나쁜 자세를 안 하는 게 첫 번째다. 그다음에 운동이 두 번째다. 운동을 아무리 많이 걷기를 해도 이 재습관 과정이 나쁜 자세를 안 된다면 나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오늘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1 단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 약이 드시는데 약이 많아요. 이런저런. 근데 보통 뭐 타이레놀이나 트라마돌 같은 진통제도 있고 소염제라고 하죠. 우리가 먹으면 좀 속이 쓰릴 수 있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제. 근데 저는 이제 소염제 같은 경우는 증상을 완화하고 염증을 완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치료가 이제 염증의 원인이 디스크가 찢어진 거기 때문에 80%는 그런 관절염도 있지만 소염제를 쓰더라도 자세를 바꿔서 염증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게 급선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이 있을 때는 가바펜틴 계열이나 항우울제, TCA 계열의 신경 치료제, 그러니까 뭐 전문 의약품이지만 그런 것들을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들어서 그런 신경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소염제는 너무 오래 먹으면 위나 간에 부담이 된다. 또 연골이나 인대를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약들도 좀 있어요. 시사도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보조요법으로 쓸 수 있는 약들이 있고, 또 신경과 디스크 주변의 혈류를 개선하는 그런 여러 가지 치료제를 하는데,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약도 항상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보조요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약으로 완치가 되진 않고 약은 보조요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치유를 도와준다. 신경을 달래준다. 또 만성화되는 것을 좀 예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사 치료는 뭐 근육 치료하는 TPI, 또 인대 치료하는 프롤로도 있지만 허리에서는 가장 기본 치료가 신경 차단술이죠. 네. 신경 차단술은 말 자체가 좀 무섭죠. 뭔가 차단한다. 근데 그거는 국소 마취제가 들어가서 신경의 전도를 차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치료는 아니고 신경을 좀 쉬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약을 써서 염증과 유착을 디스크와 신경이 딱 염증 후유증으로 붙어 있는 걸 유착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풀어 준다. 그래서 좋은 치료인데, 단 이제 주사 치료를 계속 맞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사 치료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스테로이드를 반복적으로 쓰면, 스테로이드는 1 번에서 2번 정도 반복 치료하지 않고 적정 용량을 쓰면 좋은 약이 되지만 반복 치료하면은 많은 부작용이 낼 수가 있습니다. 뼈가 약해진다든지 면역이 떨어진다든지 효과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유념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신장,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조영제 쓸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스테로이드 대신 염증 완화와 조직 재생을 하는 몇 가지 약물들도 있으니까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 치료하는 주사를 좀 병행하는 것이 좋겠고요. 2016 년도에 하버드 그룹에서 연구한 거에 보면 급성 디스크 파열이나 수술을 할까 말까 할 정도의 중증의 협착증을 제외한다면 스테로이드를 쓰든 안 쓰든 1년 뒤에 예후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약물 치료, 주사 치료로 안 된다 하면 시술을 고려하는데 시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테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경을 시술한 요즘 풍선 확장술도 많이 하시는데 신경과 디스크의 협착이나 유착을 풀어주는 신경 시술이 있겠고요. 디스크 안쪽에 어 고주파를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수액 타이어 안에 젤리라고 했죠. 그 디스크 안에 그 젤리를 수액이라고 하는데 그쪽을 재생시키는 치료를 디스크 시술을 하는데 어떤 치료든 뭐 효과는 약간 디스크를 원병변을 치료한다. 그런 점에서는 주사보다는 더 우월하겠지만 음 그 효과가 일부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중증화된 환자분들은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시술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오래 가려면 여기 밑에 한 제습관, 안 좋은 자세를 안 하는 거. 안 좋은 자세를 한다면 급속도로 나빠지거든요, 이렇게 계단으로. 그러니까 자세가 나쁘면 금방금방 이렇게 허리가 나빠지는 거죠. 네. 걷기 운동하면 허리가 강화되고 코어 운동을 해도 허리가 강화되겠지만 그 강화되는 속도는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겠죠. 그래서 어 천천히 좋아지는 건 오래 걸리니까 꾸준히 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나쁜 자세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은 원해서 수술을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은 별로 없고 너무 아프고 다른 치료 방법이 안 됐을 때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내가 아프다고 수술을 성급하게 결정을 하면 재습관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몇 달에서 몇 년 잘 지내시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무릎은 인공 관절이 있죠. 그래서 정 안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인공 관절을 하면 20 년에서 30년 동안 뼈와 연골에서 오는 극심한 관절염 통증은 없어요. 근데 허리는 인공 관절, 인공 척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공 디스크는 있지만 예후가 안 좋아서 허리는 목만 이제 수술하고 허리는 인공 관절, 인공 디스크는 안 하는 추세고요. 나사목 고정술이나 여러 가지 감압술,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어떤 수술이건 수술을 하고 나서 내가 앉을 때 허리를 등을 펴고 내가 생활할 때 밑에 있는 물건을 볼 때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 수술 후에는 더 빨리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인공신경은 없기 때문에 신경 주변, 신경을 괴롭히는 인대나 디스크나 뼈를 제거하거나 교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신경은 그대로 있는데 허리는 마디가 많기 때문에 자세가 안 좋을 때 수술 부위가 약해진 부분이 더 빨리 나빠진다든지 또 나사로 이렇게 유압술을 했을 때 그 부분은 괜찮은데 그 바로 옆부분 인접 부위가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아서 구부릴 때 이제 수술하지 않은 부분이 힘을 많이 받아서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비수술 치료를 충분히 하고 재습관 과정을 했는데도 내가 습관을 바꾸는 교육을 받고 노력을 했는데도 3 개월 이상 안 될 때 그때를 한다든지 아니면 디스크나 협착이 너무 심해서 신경이 마비가 진행되는 다리가 이제 발목이 푹 떨어지는 거죠. 발목이 안 들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급하게 수술을 할 수 있고 또 협착이 심할 때 대소변, 요실금, 전실금이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신경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지만 보통 내가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한 10% 미만의 환자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오늘 이제 허리 통증의 치료의 마무리는 여러 가지 주사 치료, 시술, 수술이 아니라 재습관 재활이다. 나쁜 습관은 나쁜 자세를 안 하는 것이 치료에 가장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나쁜 자세는 딱 3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앉을 때 등을 구부정하는 거. 두 번째는 숙일 때 허리를 쓰는 거.
세 번째는 내가 바르게 앉아도 오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딱 세 가지를 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허리가 나빠질 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에 속해 있을까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직업상 오래 앉는 분들은 등받이를 쓰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그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그 허리에 나쁜 운동을 한번 볼까요? 허리가 약하다고 윗몸 일으키기로 근육을 강화하는 분들이 있는데 디스크가 딱딱하다면 근육은 튼튼해지겠지만 디스크가 찢어지기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안 하는 그 척추학의 척추 재활이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스트레칭도 여러 가지 허리를 스트레칭하거나 고양이 등을 한다든지 이런 증상도 협착증에서 잘 쓰지 않는다. 협착증 환자들이 뭐 등을 구부려서 약간 그 편해질 수는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 근본적으로는 디스크가 자꾸 찢어지면 아물지 않기 때문에 병이 진행된다. 그때는 시원하지만 3일 뒤에 더 이게 염증이 올라와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당장은 시원하기 때문에 하는데 3일 뒤에 일 주일 뒤에 내가 병이 더 나빠졌을 때 내가 왜 나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특히 이상근 증후군 있을 때 이런 다리를 올리거나 스트레치 고관절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은 일시적으로 편하지만 이상근 증후군의 근본적인 원인인 협착이나 디스크가 나빠지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그 걷기 운동은 필수 운동이 되겠는데 내가 앉을 때 숙일 때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만 걷기 운동은 모든 운동 중에 디스크와 신경을 재생하는 거의 유일한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디스크가 혈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스크를 재생시키는 유일한 운동이다. 수영도 헬스도 안 되고 걷기만 됩니다. 그리고 그 허리 환자분들은 디스크가 딱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뛰는 운동보다는 걷기를 6개월 이상 한 다음에 많이 회복이 됐을 때 뭐 뛰는 것도 너무 하고 싶다 해도 6개월은 참는 게 좋겠고요. 여러 가지 그 허리를 피는 운동을 가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 고관절을 쓰는 거는 생각보다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보통 한 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 훈련을 하는데요. 내가 허리를 쓰지 않고 무릎과 허리를 쓰지 않고 상체를 숙일 때 고관절을 쓰는 거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앉아서 등을 피는 운동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요약입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서 100세 시대에 내가 허리를 아무리 치료를 많이 해도 어 100 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꼭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앉으나 서나 등을 펴야 된다. 그리고 잠깐이 아니고 평생. 그다음에 이거를 척추위생 개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갔다 오면 손을 닦듯이 손을 닦아야 이제 코로나 안 걸리잖아요, 감기에도. 그런 것처럼 앉으나 서나 척추위생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수술적 치료는 꼭 필요한 경우 신경이 마비가 진행된다든지 심각한 구조적 불안정성이 있을 때. 그다음에 세 번째 주사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으실 때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겠죠. 네 번째 운동 중에 딱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걷기입니다. 걷기는 디스크를 재생하는 유일한 운동이고 그다음에 하루에 7,000보 정도 권장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 여러 가지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알라의 TV라는 아이디로 그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허리가 뻐근해서 병원에 갔는데 디스크가 어 신경을 누르고 있다. 약을 처방받아서 드셨는데 음 신경이 눌리고 있고 눌린 강도에 비해 통증이 별로 없다. 약을 드시고 좀 좋아지셨나 봐요. 그래서 허리가 뻐근해서 갔는데 치료를 미리 받는 게 좋을까요? 그러시는데
일단은 허리가 뻐근한 거는 신경을 누르고 있어 보여도 MRI상 어 그 신경 증상이 별로 없는 거죠. 신경 증상은 보통 엉치나 허벅지, 다리, 저림이나 이게 오는데, 허리가 뻐근하다면은 보통 그 신경 뒤에 있는 관절이나 근육에서 오는 통증이 주로 메인 증상이 되겠고, 신경 증상은 다행히 별로 없으신 경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약을 먹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추 위생을 잘 지키면 어 이제 더 회복이 되고 신경증을 예방하는 쪽으로 가시면 되고, 치료를 미리 시술이나 이런 주사 치료를 미리 받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있으세요. 바람결에 실려라는 아이디에 앉아서 생활하면 허리가 제일 안 좋은데 음 어떤 의자가 좋을까? 어 의자는 일단은 저는 오래 앉는다면 의자도 종류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등을 척추 위생 개념이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 몸에 맞는, 그러니까 너무 낮거나 높으면 다리와 골반 위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등받이가 높은 의자를 써야, 왜냐면 등받이가 낮으면 오래 앉으면은 어깨 무게가 다 허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힘들 때 등받이에 이렇게 누워서, 등받이에 이렇게 누워서 어깨 무게를 허리가 아니라 등받이에 가끔 이렇게 한 5 분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의자가 좋은 것 같고요. 럼버 서포트라고 해서 허리 부분이 약간 튀어나온 그런 의자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 살 때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냐면 내구성과 그런 내 몸에 맞는지, 그리고 그런 등받이가 높고 허리 곡선이 적절한지, 이런 거를 주로 봅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볼게요. 누워 있을 때 누워 있는 게 허리에 좋은데,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허리에 제일 편한 자세는 누워 있는 것보다는 엎드리는 겁니다. 근데 누워 있을 때 디스크 압력이 준다. 대신 오래 누워 있으면, 우리가 일요일 날 오래 누워 있으면 허리가 뻐근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이유는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특히 딱딱한 곳에 오래 누워 있으면 일자허리가 되기 때문에 그 허리에 좀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엎드리면 대신 허리가 이렇게 C자 커브가 되면서 허리 압력이 줄기 때문에 허리가 갑자기 많이 아플 때는 엎드려서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엎드리는 거는 어깨와 목에 부담될 수 있지만 허리엔 제일 좋다. 그래서 허리에 제일 좋은 자세 두 가지를 고른다 하면 엎드리는 자세와 걷기. 누워 있을 때도 누워 있는 거는 이제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편한 자세가 되겠죠. 그리고 누워서 보는 태블릿 거치대, 앉아서 태블릿을 많이 보시고 특히 꾸부정 이렇게 보시는 것보단 훨씬 허리에는, 특히 허리가 아프다면 가끔 누워서 태블릿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시선은 아래로 보면 목이 나빠지니까, 등이나 목이 구부러지면은 목에도 부담되니까 적절한 아까 척추 위생 개념으로 어 이제 하는 게 좋고, 누워 있는 자세를 너무 오래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앉아서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보단 앉아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하고, 이렇게 자세를 좀 바꿔 주는 것이 허리 환자들이 허리 부담을 줄이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예, 다른 질문도 또 많이 주셨는데, 구슬동자님 24 살인데 굉장히 젊으신데 오래 주무신다. 가끔 자고 일어나면 너무 그쵸. 그러니까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허리가 일자허리가 되는, 너무 좋진 않아요. 어 어 오래 누워서 아프신 이유는 일자허리 자세가, 보통 우리가 어깨랑 엉덩이는, 골반은 크고 허리는 하고 목은 얇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이게 좋은 침대를 쓰는 건 좋고, 우리가 잘 때 한번 관찰을 해 보면 1 시간에 열 몇 번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가만히 잘 때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이상해지겠죠? 근데 자고 의식이 없어도 자고 있을 때는 계속 자세를 옮겨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주무시면 허리가 이제 골반하고 어깨 사이에 있는 허리가 이게 펴지면서 자꾸 이렇게 당겨지는 일자리가 되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엎드려서 맥켄지 운동이라고 허리를 피는 장도가 한다든지 아니면 등을 피고 한 10분에서 30분만 이렇게 거실에서라도 이렇게 걷기를 하면 많이 허리가 편해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허리를 충전하는 가장 좋은 자세 두 가지는 엎드리거나 걷는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W의 아이디를 가지신 시청자분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를 바로 잡으려면 바른 자세로 등허리를 펴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부족하고 근본적으로 근육 강화도 근본적인 치료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근감소증이 가장 힘든 거예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시간상. 좋은 질문입니다. 근육을 강화하는 코어 운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고 바르게 해야 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육 운동은 또 운동만 한다고 근육이 막 잘 생기진 않아요.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자세. 자세만 바르게 해도 근육이 약간 부족해도 통증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통증의 원인은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근육은 나중에 우리의 체력과 인대와 디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선 필요하기 때문에 옳은 방법으로 6개월, 1년 동안 꾸준히 해서 특히 젊을수록 근육 운동을 미리 해주면 나중에 노후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제 허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역시 허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픈 분들이 많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자세를 바꾸는 것이 1번, 치료가 2번. 물론 치료도 해야 되는데 목, 어깨, 무릎보다 허리는 환자분이 좀 자세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분이 치료를 하면서도 환자분의 역할, 자세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번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